네, 계속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매우 중요한 피처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더 빨리 컨버징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먼저 간단한 코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신체 치수를 가져올게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만 불러올게요. 총 6,400개의 데이터가 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고 리니어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키와 앉은 키의 관계를 리그레션 모델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이킷에서 제공해주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고 두 번째는 SGD 리그레서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X 밸류로 키와 Y 밸류로 앉은 키를 불러올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불러와서 X와 Y를 핏을 해주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기울기가 0.44고 인터셉트 바이어스 텀이 164라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의 기울기가 0.44이고 Y축과 만나는 인터셉트 텀이 164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해서 구해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면 기울기는 0.54 그리고 인터셉트는 0.000353이라고 구해졌어요. 보시면은 리그레션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두 개가 살짝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선이 더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만들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 솔루션의 코스트는 392가 나온 것을 확인하였어요.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조금 더 높은 코스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A와 B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값을 찾아보니까 0.44에서 0.54 정도의 값이 구해졌고 B 같은 경우는 164 혹은 0.000344 이런 식의 값이 구해졌어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가로축이 A, 세로축이 B라고 할게요. A와 B를 통해서 코스트 펑션의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리그레션 모델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A 값을 담당하는 기울기는 이것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코스트는 A 값에 매우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1, 2 혹은 10, 30이 변하더라도 실제 코스트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 값은 코스트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죠. 이를 A와 B로 나타내는 코스트 펑션 콘투어를 그리게 되면은 등고선이 A 값에 대해서는 매우 가파르게 그려져요. B 값의 경우에는 코스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콘투어가 이렇게 길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하게 됐을 때는 A 값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이쪽으로 많이 가요. B 값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에 많이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 스텝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피처 스케일을 통해서 노멀라이즈를 한다면은 등고선이 원에 가깝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스텝이 글로벌 미니멈으로 향할 수 있게 컨버징이 되면서 글로벌 미니멈 값을 만들게 해줄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feature scal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글에서 scikit-learn feature scaling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피처 스케일 방법이 나와요. 피처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탠다드 스칼라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1로 만드는 트랜스폼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짜볼 거예요. sklearn의 프리프로세싱에 스탠다드 스칼라를 임포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모양은 비슷한데 X축을 자세히 보시면은 140cm에서 190cm 그리고 앉은 키 정보가 들어있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난 뒤에는 평균이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에 맞춰진 그래프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링된 데이터에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B는 0에 가까울 것이고 A는 그에 맞는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SGD 리그레서의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주었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기울기는 0.001 정도의 차이가 나고 B 값은 둘 다 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피처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피처 스케일을 했으면은 스케일을 다시 리버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각각의 스케일이 된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사용해서 다시 리버트를 시켜줄 수 있어요. 1800mm를 가진 사람의 앉은 키를 예측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1800에서 민을 빼고 나눠줘서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앉은 키 값을 예상을 한 뒤에 이를 다시 앉은 키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해주고 앉은 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방금 우리는 대표적으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한 스케일링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민, 맥스를 구한 뒤에 이를 각각 -1과 1로 대응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0에서 1로 대응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처 스케일링에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y는 ax 플러스 b 하나의 기울기와 하나의 인터셉트 텀이 있는 예제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각각의 피처들을 스케일링을 해줄 때 많이 쓰여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SGD 리그레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SGD 리그레서의 SGD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약자예요. 이 Gradient Descent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Stochastic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랜덤을 활용해서 Gradient Descent를 계산하는지 알아야겠죠. A와 B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Cost Function Contour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A와 B 값,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거예요. 등고선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키와 앉은 키의 데이터를 총 6,000개 가지고 있었어요. 이 6,000개를 전부 계산을 했을 때의 코스트 펑션의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러한 방향으로 미니마이즈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6,000개가 아니라 600만 개, 6억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키와 앉은 키의 관계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인터넷, 로그 이 데이터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전체 글로벌 미니멈을 향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샘플링을 해서 미니멈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고 그 다음 샘플링을 통해서 그에 맞춰서 또다시 미니멈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곳에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샘플링은 당연히 랜덤 샘플링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매번 하나씩만 샘플링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 예를 들면 10,000개의 샘플링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다시 10,000번의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반복하면서 하는 방법이 미니 배치 SGD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배우셨으면 이러한 미니 배치가 어떠한 의미인지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용한 SGD 리그레서의 의미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스 펑션도 디폴트 값을 사용했어요. 페널티 혹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파트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맥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디폴트로 1000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최대한 몇 번의 이터레이션 스텝을 밟을 것인지 TOL이라고 해서 이터레이션을 스탑하는 조건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스탑이 되는데 톨 값을 써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이 폭이 끝날 때마다 셔플을 해주는가 true로 돼 있네요. 제가 이 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샘플링이 10,000개씩 한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0,000개의 미니 배치를 10번 사용했다면 모든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를 하나의 이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많으면 한 번의 이폭도 만들기 어렵고, 데이터가 한정적이라고 하면은 러닝 레이트마다 다르겠지만 10번의 이폭 혹은 100번의 이폭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early stopping condition,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 보았고,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워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피처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학습을 하였어요. 또한 마지막에 간단하게 SGD라고 해서 스토캐스틱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활용이 되는지도 알아보았어요.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더 추가적인 내용, 예를 들면 Adaptive, Learning Rate, Early Stopping 같은 개념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Regularization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Gradient Descent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